안녕하세요. 교육진 입시 시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들어갔어요? 전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클럽 내용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영어 강사 강상훈입니다. 와우, 야. 이거 원래 우리가 미리 그 광고라도 한번 했으면은 실시간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실 만한 사안이죠. 네. 오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신 수능에 대한 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파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군가 이제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던진 돌이 파문을 상당히 일으키는데, 개인적으로 뭐 자연인들이 던진 말이 세상에 변화를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정책경정의 최종적 진행자인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말이 결국은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대통령께서 학력고사 세대실 텐데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특히 뭐 당장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그리고 9월 수시 배치 상담까지도 이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수능이라는 건 도대체가 어떤 시험이냐. 어떤 시험이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이게 지속 가능하냐. 대통령의 말이 지속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 뭐 하면은 이걸 갖고 설명이라도 해야 되나? 이거 갖고 설명해야 되나 또. 요즘 설명이 힘든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들 나눠주시죠. 일단 아니 무슨 빨리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들 많아? 일단 앞뒤 다 떠나서 지금 시기적으로 5개월 남은 수능까지 5개월 남은 시기예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걸 꼭 굳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난 내용보다 이 얘기가 왜 물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걱정하지 마. 수능 문제 쉽게 출제되게 할게.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고, 뭐, 사실상 등급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뭐 또 그게, 입결과에 연결되는 부분들도 뭐,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폐해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시기에 지금 이거는 난 적절치 않았다. 이런 발표 자체가 혼란만 더 가중하는 상황이 됐고, 아이들 자체도 지금 이 시기는 되게 뒤숭숭한 시기잖아요. 육모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워딩을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내 출제해라. 그리고 대통령실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배우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능에서 내라. 즉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수능에서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변별력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했어. 또 그 변별력을 쉽게 내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에서는 지금 카페에서 아주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거냐, 얼음 듬뿍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신 게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변별력을 갖춰라. 난 변별력 갖추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고등학교 학교 과정 내에서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라는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말을 하는 과정이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의 워딩에 다다.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 명씩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학교, 그냥 일반 그냥 고등학교 뭐 중학교가 가끔 내신 시험이 한번 모르고 쉬어져도 되게 큰 문제거든요. 네네.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너무 쉬워져서 저희 그 방송이 지금 송출되고 있는 게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데이터가 잘 안 터져서 지금 저희 핸드폰에 흐릿하게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럼 말을 계속 했었어요. 아니 이것도 그럼 다 생방이 된 거야? 그럼 이 방송에 PD가 되게 이렇게 저 뒤에 목소리 좋은 PD가 있다는 것도 시청자들이 다 알게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학교 시험에서 가끔씩 그 쉽게 내도 100점, 너무 쉽게 내면은 100점들이 막 3, 40명 이렇게 돼도 등급이 잘못 나가지만 그 엄마도 난리 나고 학생도 난리 나고 이러거든요. 왜냐면 100점 맞아도 3등급 맞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은 과연 무슨 변별력이라는 게 생길 수 있냐, 이제 이거랑. 다른 과목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다뤄온 내용에서 내라는 게 저는 영어에서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한 이틀 고민을 해봐도 다뤄본 거에서 낸다는 개념이 저는 전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영어 시험에 그 단어,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정해준 단어의 어떤 양이나 그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만약에 교육과정이 너무 벗어나는 단어들이면 벗어난 단어들인데 그 단어만 알면 이 글은 너무 좋은 글이어서 밑에 이렇게 모른다는 어려운 단어를 달아주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영어 과목에 있어서 다뤄본 걸 위주로 시험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다른데 교과서도 정말 그 다양한 교과서들을 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는 학교 내신 시험 문제를 막 지문을 200개, 300개씩 내요. 그리고 아예 안 본 지문을 아예 번외 지문 몇 개를 그 학교도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 수능은 사실은 저기 뭐 최고, 공고 이런 아이들도 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루는 그 영어 교과서의 내용은 또 난이도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 아우르는 어떤 시험을 내는 게 지금 우리 국가 시험인 수능 시험인 건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그것만으로도 뭔가 이제 완화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다뤄본 내용에서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과연 뭘 뜻하는 건지를 저는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능 출제가 전 범위예요.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살짝 오해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학력고사는 그렇죠. 네. 학력고사는 교과서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수능은 교과서 밖에 지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오해로부터 난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워서 애들이 말 그대로 영어라면 독해 능력을 키워서 처음 보는 글도 읽을 수 있는 걸 평가하는 건데 다뤄본 거라는 게 도대체 뭔지. 네. 교과서를 아예 안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네.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제된 언어만 사용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세요? 저는 뭐 빨간색, 파란색, 전 보라색 좋아합니다. 보라색. 형광색 좋아해요. 노래도 보랏빛 향기 좋아하고. 나이가 보랏빛 향기 나이가 좀 있습니다. 에릭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먼저. 괜찮아요. 저는 길어져도 돼요. 오늘처럼 우리 헤어스타일로 우리 에릭 때 헤어스타일 바뀌었어요. 알아요. 야, 근데 오늘처럼 서로 말하려고 막 서로 막 밀치고 막 밀쳐 막. 오늘 5시간 한다고 했죠? 저는 저도 정말 그냥 딱 팩트에 근거한 그리고 대중께서 말씀하신 워딩에 근거한 딱 정제된 언어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오긴 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 3가지 정도의 워딩에 좀 주목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건 저희 이민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정한 변별력이라는 그 말이 가능한 것이냐. 정말 말 그대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그대로라는 단어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국어 강사이기 때문에 보다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언어 영역 비문학 너무 어렵다. 그 워딩이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왜냐면 2015년부터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언어 영역이라는 말은 이제 사장됐어요. 안 쓴 지가 지금 7, 8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세대 때 쓰던 말이거든요. 언어 영역은. 그리고 비문학에서 융합 영역이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해라. 왜 국어 시험에서 과학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뭐 경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비문학이 아니라 독서고요. 그리고 이 독서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펼쳐봤다면 거기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읽기, 사회문화 분야의 읽기, 전부 다 학교에서 그거를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1학기 때 가르치고 그 융합해서 공부하는 영역들을 내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물론 수능 때마다 킬러 문항 2019 수능 그때 이후로는 배경 지식을 요구할 정도로의 그런 깊은 문제는 그 이후로는 출제된 적은 없었거든요. 오로지 국어 실력만 요구를 했습니다. 주어진 지문과 선택지를 비교 대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좀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화를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 위주였지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거는 아마 국어 선생님들은 모두 다 좀 공감을 하시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요구하는 배경 지식이라고 한다면 수능 특강에서 나왔었던 어느 정도 간접 연계된 지문들이 포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영역 비문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그 부분에서 조금 의문점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를 하면 이거는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좀 뜨거운 감자가 됐었던 말이 그거였죠. EBS 그대로 출제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좀 학부모님들과 입시생들과 그리고 또 많은 그 분들께서 이런 수능과 연계되어 있는 분들께서 가장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과연 이 공정한 변별력과 그리고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학생들이 조금 공부를 하기가 조금 편안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저희 또 다 같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세 번째 워딩으로 조금 일단 넘어가고 나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출제해라라는 지시를 작년부터 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6월 모의평가 때 한번 확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불과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의아할 정도로 EBS 지문과 동일하게 나왔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의문이 저는 풀리더라고요. 이거 평가원에서 대통령 지시를 따랐구나. 잘 따랐구나. 네, 잘 따랐구나. 특히 국어 지문만큼은 잘 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문제시하고 싶었던 그 세 번째 워딩은 평가원을 감사를 하겠다. 네, 그 포인트였습니다. 평가원 출제위원회 수능 문제가 감사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그 권위 있고 전문적인 출제위원 분들께서 마음 놓고 학생들의 맞아. 네,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대학의 입시에 있어서의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 수능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건드릴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좀 국어 강사로서의 이 고충과 토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는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간단하게 정말 속이 많이 상하셨구나. 네. 그쵸. 지금 혜림쌤께서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거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럼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에요. 공약사항에서 정시 확대를 주장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시 확대를 주장한 거는 국힘이에요. 그 정시 확대의 포인트는 수능의 변별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사고가 났다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고의 원인을 찾아봤자
그리고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시청자들에게 이 영향을 무조건 다 미친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상한 건 딱 하나예요. 오늘 아주 방송이 다들 흥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봤자 이거는 엄청난 사고예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좀 일어났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조금 상식적인 행정행위라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수능에 대한 그동안 쌓아왔었던 뭐 공정성이라든가 대중들의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한 근간이 상당히 훼손되어진다. 다 이제 우리가 맞는 말씀들 다들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은 일어났어요. 이 일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딱 한다 했을 때 저는 딱 한마디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후속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바이든 날리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습이라는 과정으로 가야 돼요. 수습이라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수습이라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행정행위가 일어나요. 저는 대통령의 말보다 더 심각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평가원 감사. 또 하나는 뭐냐면 담당 국장이 대기 발령이에요. 네, 맞아요. 대기 발령이에요. 이 대기 발령이 뭐냐? 보직에서 해임한 거예요. 경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직에서 해임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행정고시 출신의 제가 아는 한 아마 행정고시 출신의 50대 초반일 거예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은 60명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입시 파트는 요직 중에 요직이고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입시 파트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그 직업공무원 중에서 교육부 장관 된 사람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그분이 만들어져서 그분이 사실상 수능과 학종의 토대를 쌓고 고교학점제의 토대를 쌓고 교육부 장관 그만둔 거잖아요. 사실상 이분이 대기발령 상태예요. 문제는 뭐냐면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고위공무원에서 이제 일단은 고위공무원 잘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멈췄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사원 감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고발이라도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표창장 갖고도 징역 4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축돼요. 그냥 위축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뭔가 틈이 생겨서 파면이라는 직책 그 행정 연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거대하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움츠러들 거예요.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수능은. 이번 수능은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킬러 문항 없습니다. 킬러 문항을 낼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누가 냅니까? 그쵸. 국어만 못 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올해 수능에서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냈다가는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습이라는 걸 하겠죠. 바이든 날리면처럼 우리가 뭔가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앞서 혜림쌤이 말씀하셨듯이 국어인데 언어라고 잘못 말하고. 그렇죠? 네. 교과 범위 내에 명확히 있는데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채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말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행정행위 번복할 수도 없는 행정행위가 들어갔고 감사원 감사 들어갔어요 이미. 이 두 개의 후속 조치까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의 정광석화 같은 행동들이 그냥 1년에 걸쳐서 쫙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행위에 대한 수습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치적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사교육 영향 없이 수능을 풀 수 있는 출제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조준할 수 있는 건 뭐냐? 뭐밖에 없냐?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얘기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게 이 발표가 딱 나오는 순간 저 무슨 생각했냐면 시작은 국어로 했지만 종착지는 수학이겠구나. 저도 수학 생각 많이. 네. 시작은 국어로 했지만 국어 비문학 뭐 독서 이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그냥 종착지는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이 킬러 문항의 핵심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로 일단은 수습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출제위원이나 평가원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번에도 육모에서조차도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반영했는데도 감사가 들어가고 이 정도까지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캠이 됐다면 컷을 안 보신 게 아닌가. 출제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과 이제 후임으로 맡는 사람은요. 절대 못해요. 이거는. 안 그래도 여기 다시 지시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었어. 지시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믿지 못해요. 결국은 킬러 문항 자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 수능 전략 대충 보이시죠? 대혼란의 시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수시 배치 상담 정말 다시 잘 하셔야 되고요. 구모 이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모가 정확한 컨트롤을 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출제하시는 분들도 되게 죄책감 들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어떤 학생들 미래를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내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질 텐데, 그것도 너무 걱정되고. 이 너무 안타까운 거는 결국 출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고 원론적으로 말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원론적으로 말한 거면 됩니다. 그쵸?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멈췄어야 되는 건데 오늘 날짜 또다시 후속 조치를 또 건드리는 거예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어도 알아서 킬러 문항을 못 낼 판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딱 밑에 사람들은 알아서 눈치를 보는 게 있잖아요. 알아서 딱 이거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 말을 안 해도 킬러 문항을 내는 게 두려울 판에. 그쵸. 이제는 수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판을 사교육 영향을 받는 킬러 문항이다. 그래서 킬러 문항 수능에서의 어떤 아주 어려운 형태의 난이도의 문제를 갖다가 배제시키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의 종착지는 국어가 아니에요. 수학이고 과학이지. 네.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권의 변별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안 되지. 네. 열심히 삶을 살고 지금 대치동에서 재수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극히 혼란스러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나 유불리가 만들어져요. 다시. 어떤 시험이든 상대평가는요.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유리한 학생과 불리한 학생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평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별성이지 문제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쉽다고 해서 공정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비공정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참 이런 상황이라 후속에 관련된 내용들이 올해는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적하고 하나하나 따지고 확인해야 되는 9월 모의평가나 2월 모의평가를 볼 때 제가 사실은 한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봐요. 방송 앞두고 이렇게 보거든요. 문제가 어떤가. 근데 아마 올해는 나오자마자 이따가 막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죠? 예. 방송 잘 나가고 있죠? 네. 지금 어떻게 질문이 있나요? 저희가? 질문보다 이제 각자들의 의견들을 엄청나게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강상우 원장님. 네네. 아이들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고 했어요. 네. 아이들이 쉽게 출제되니까 수능 공부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때 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약 쉽게 출제만 할만하겠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대체적인 어떤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어도
절대평가되고 났을 때 저는 절대평가되면 애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더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등급 컷이 막 96, 7 이랬는데 지금 90점인데도 90점 이상이 6%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우리가 1등급 위주로 다루는 이유가 이 시험 전체 난이도를 평가하려고 1등급 컷이 얼마다라고 하지 우리가 2, 3등급을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제 그러면 2등급 컷이 또 10점 단위인 80점인데 이 80점 이상은 지금 현재도요 27%뭐 이러거든요. 작년 수능이. 그러면 이거보다 더 쉬워지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도 애들이 2등급이라도 맞아놓고 국어 좀 잘하고 수학 이렇게 해서 어디 가야지 하는데 지금은 영어 가지고는요 쉬워지면은 만약에 지금보다 쉬워져서 만약에 80점 2등급 컷이 만약에 상상도 못하겠는데 뭐 35% 40%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2%다 2등급이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 고민을 떠나서 대학이 과연 어떻게 그 학생들을 그걸 갈라낼지 이게 영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저도 계속 말씀드린 게 감이 뭐 이렇게 어떻게 가늠이 잘 안 된다는 게 영어 가지고는 어쨌든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 영어는 제도 자체가 좀 절대평가라 뭐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험이 되죠. 네. 저는 이제 수험생들한테 하고 싶은 흔들리지 마라. 네. 그래서 뭐 어른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 맞습니다. 너네들이 지금 5개월 남은 상태에서 너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학생으로서 본부로서 여기에 휘말리지 말고 수능 준비 끝까지 해라. 벌써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이들도 뭐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이거 안 듣고 안 보겠어요? 다 본다고요. 흔들릴 겁니다. 네. 벌써 엄청 까부는 애들이 있어요. 까부는 애들. 저는 이제 사실 그 수능 때까지는 쉬는 날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날은 좀 길게 제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그럴 때 애들이랑 상담도 많이 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플래너도 짜고 특히 지금쯤이면요 애들이 이제 플래너 상담하고 있다면 걔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약간 멘탈적인 얘기를 하지 뭐 플래너 너 그런 거 과학 더 봐라 뭐 이런 얘기는 지금은 이미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애들이 막 그러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구평 쉽게 나오겠네요 뭐 이러고 수능 쉽게 나오겠네요. 그럼 영어는 뭐 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수학은 이제 뭐 보편적인 것만 하면 돼.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학업이란 건 넘치게 하고 있다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잘한 거고 쉽게 나오면 이득인 거고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학생은 그냥 고만만 가지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왜 그러셔가지고 전화가 보라색인데 이거 학생들 얘들아 내가 한마디 해준 건 뭐냐면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그 물리가 만점 50점이 1등급 만점 1등급이었거든. 쉽게 낸 거잖아요. 물리가 하도 애들이 그쵸. 선택자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물리 쉽게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등급 50점이 만점이었어요. 그게 3점짜리 하나 틀리잖아요. 그럼 3등급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수시에 수능 체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탐의 두 과목에서 한 과목이잖아요. 그럼 이제 과탐의 대응 전략 자체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회로 정리를 해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전체적으로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필수적으로 해드려야겠다. 근데 진짜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저는 더 이상의 추가적 대응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용산에서. 네.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나왔어요. 킬러 문항 배제. 이거 바이든 날리면처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참모들이 제안을 하고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당히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내 영역의 밖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원칙만 강조하면 돼요. 사교육을 배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하셨던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셨습니다. 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것만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것만 반복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내고 있는 수능의 공신력과 대한 내용들은 별도의 기관으로서 지난 20년간의 공신성이 이루어져 왔었던 것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역시 반복적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는 확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대응을 조금 더 세련되게 했다면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가중화시킬 수밖에 없는 걸로 가고 있고 그 결과를 킬러 문항이라는 워딩을 사용하는 순간 이거는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고 출제위원들은 이걸 머릿속에서 이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출제위원들이 수능 출제하러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교과서랑 EBS 교재만 들고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EBS랑 교과서만 갖고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교과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각 교육청마다 인정 교과서들 이게 진짜 내용이 많아요. 교과서가. 그래서 그 교과서가 뭐 한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출제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좁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그 다음에 내신 성적에 따른 수시 지원 전략, 대응 전략, 이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미리 답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꿔야 돼요. 바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진행된 데이터는 무용지물이에요. 최근 3년간의 데이터 통계 의미 없어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뭔가 내가 경험을 갖고 있고 주변에 왜 또 자칭 입시 전문가들 많잖아요. 내가 이게 경험을 갖고 있고 내가 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일단 한번 거르고 시작하시는 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직도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가 한 과목 반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과목에 몰입하는 과탐이 올해의 트렌드 대세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은 두 과목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과탐을 정말 많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상황. 지금보다 양이 뭐 한 2배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언매에서의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공통에서의 어떤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네,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라져요. 전혀. 대응 전략 자체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로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공개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나만 알까? 그냥 우리 주변 사람들만 알려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냥 오늘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다면 설명회를 통해서 뭐 국어, 수학, 과학, 뭐 사회탐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막 앞서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댓글은 지금 제가 안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이 여기 댓글을 다신 분들끼리 막 지금 대화를 나누고 그러신 거예요? 네. 원래 댓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대댓글 막 이런. 그렇구나. 네, 저는 이제 수학 킬러 문제에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은 원래 통합형이 되기 전 이게 수학 진짜 오리지널 킬러 문제는 사라졌어요. 통합형이 되면서 진짜 그 전에 그 가형, 나형으로 봤을 때의 그 가형의 킬러 문제는 볼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통합형이 되면. 일단, 진짜 오리지널의 킬러 문제는 사라진 상태예요. 그때도 별로 이렇게 변별력에 대해서 말씀 없고 얘기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도 진짜 오리지널의 수학 킬러 문제가 사라진, 여기서 다시 또 이제 또 킬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더 쉽게 출제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이번 고3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겪은 세대고 기초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수능이 진짜 쉽게 출제되냐, 뭐, 쉽게 출제되겠죠. 근데 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분명히 또 발생할 거라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딴 생각 안, 아까 민우님이 과탐은 수도 없이 얘기해요. 과탐은 프리패스 꺼내놓고요.
열지를 않아요, 아이들.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교육, 어수선한 이 시점에는 정말 정신만 차리고 지금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정말 정신만 차려도 진짜 상상하지 못한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걸 놔버리면은 뭐 쉽게 출제돼서 마음의 긴장이 본인이 풀리고 본인조차도 풀려져 버리면은 영원히 맞습니다. 예, 인설 가기는 자세도 쉽게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뭐 라이브란 뭐 엄청나게 들어와 주시네요. 좀 어쨌든 그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의 출제 방향 내용들이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당면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사고가 너무 일단 먼저 앞에 팍 쳐놓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거라 올해 수능 그다음에 올해 수능을 바라보는 과정들 근데 이제 2학년 학생이나 1학년 학생들한테 보면은 뭐 이 사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교육 소비자들이 학부모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쉽다고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곧 아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쉬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수능을 선호하지 않듯이 쉬운 수능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적당한 것을 맞추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간 20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문제를 삼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불수능, 물수능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물수능, 불수능이라는 말은 사실 부정적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불수능 나쁘다는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어렵게 냈어? 물수능 왜 이렇게 쉽게 냈어? 둘 다 나쁘다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뭘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금기적 요소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그렇게 방향이 맞춰진다. 근데 그 명분은 킬러문항이다. 제가 이 얘기까지 좀 하긴 뭐한데 뭐 방송이니까 말을 하자면 유튜브니까 말을 하자면 대치동 모의고사를 정조준한 거예요. 대치동 모의고사를 그 오프라인 학원에서만 볼 수 있는 대치동 모의고사를 정조준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대범하게 나갔으면 됐어요. 그거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그거 공부해봤자 안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말 안 해도 꼭 그 모의고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수능을 바라보는 과정에 있어서 뭐 효과성이 검증됐거나 증명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떠한 영향을 더 인정해준 것밖에 안 돼서 그 또한 좀 문제는 좀 아쉽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없었으면 안 일어났으면 좋았던 일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 부분 파문이 크다. 쉽게 수습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방송 잘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저희도 교육진단 방송 자체에서 올해 고3 학생들의 방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특히 수시 배치 상담은 굉장히 세심해야 돼요. 그렇죠. 정시도 전체적으로죠. 정시는 어차피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수능 최저 싸움인데 그렇죠. 이 수능 최저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 전략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덜 해야 되는 시험이 된 거죠. 맞습니다. 사람 미쳐요 이거. 그 부분 포인트죠. 제일 중요한 거. 네, 그럼 이제 수능이 무슨 시험이냐? 실수를 안 하는 시험이다. 그러면 이제 실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이다. 그러면 가뜩이나 심리적 기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수능에 상당히 불리해져요. 이미 시험장에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 실수가 좀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준다 한들 괜찮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생각이 얼마나 EBS 많이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수능 쉽게 그러면 EBS 연계는 70에서 50% 줄여놓고 차라리 그대로 그냥 EBS 연계를 더 해주시던가 70을 해주던가
그럼 이거는 줄여놓고 수능은 쉽게 출제. 이것도 사실 좀 정신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수능은 쉽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달관하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압수수색, 그다음에 보직해임, 이거는 이미 공직사회에 던진 파문이 수습 불가 상황이에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죠. 해도 되는 거 당연히 할 수 되죠.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했다는 거예요. 이미 보직해임이 됐어요. 보직해임이 됐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은 되게 악의적으로 썼어요. 전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교육이랑 무슨 네트워크를 합니까? 누구나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대한민국 교육부의 입시 책임자가 사교육업체랑 무슨 네트워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대단한 소리지. 무슨 학원들이나 학원 아무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그들 만나주지도 않아요. 감히. 그래서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보도는 상당히 악의적인 표현도 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떳떳해도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다음 행보는 원래 이 정도만 해도 원래 이 정도만 해도 다음 행보는 정해진 거예요. 킬러 문항은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내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사회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가 준비한 만큼 좋은 점수를 받았다가 돼서 얘들도 잘 내고 이분들도 잘 내고 얘들도 잘 해서 참 잘했다 보람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신경 쓰게 만들어서 이 눈치대로 공부하게 되는 이 관계가 완전 잘못됐죠. 그럼요. 교육이라는 게. 그다음에 교육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정책에 있어서의 그 역할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 바람직스럽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100만 가지의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치 보고 상황 보고 하다가 시그널을 또 주거든요. 그래 이제 언론 잠잠해졌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살짝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자 내용을 보면 제가 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진짜 비판적 시각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오늘자 내용을 보면 추상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대통령실 수능서 킬러 문항 배제 방침 9월 모평부터 시행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확대 생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도 이미 공직사회에서는 킬러 문항을 못 내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변별성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시그널은 이미 그렇게 이해되면서 그 혼란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킬러 문항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올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업땜에 그렇죠. 왜 냈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업땜에 네, 왜 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내년에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연타가 만들어지는 거야. 보직해임,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추가 언급. 세 가지의 정책적인 행위의 결합은 뭐냐? 수능 출제위원으로 안 들어가려고 할 거고요, 일단 교수들이. 네, 맞습니다. 누가 하려고 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는 월급과 그거 다 같이 이렇게 오케이 난 좋아 난 이 기회를 뚫고 들어가야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방침에 따르는 문제만 낼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리고 워딩 자체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사교육 용어예요. 맞습니다. 누가 죽여? 네, 저도 그 용어가 그러네. 저 이 용어 진짜 안 좋아해요. 그 용어는 고난도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변별력을 내기, 완전 변별력이란 말이 제일 좋은 건데 그 변별력을 내기 위한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이게 사교육이나 언론이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못 배운 학원 몇 사람들이 자기 돋보이려고 만든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말을 왜 써? 하다가 그런 정도 누굴 죽여 막. 애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문제 못 푼다고 해서 안 문제에서 죽어. 막 총알이 나와? 응? 그리고 그 수능 못 본다고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왜곡될 수가 없어요. 시험 좀 못 봤다고 뭐 그렇게 대범하게 아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킬러라는 말을 쓰고 그 킬러라는 말을 배제하겠다라는 어떤 워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은 이렇게까지 벌어졌어요. 그럼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되면 저는 명확히 못 낸다예요. 안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돌아올 다리를 다 끊어버렸어요. 다리 끊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 분야에서 특히나 입시 분야에서 그리고 가장 민감한 수능 분야에서 돌아올 다리를 왜 끊는지 그러면 이제 병사들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죠. 다리 끊어지네. 그렇죠. 당태종이 원래 요동정말 하러 가다가 다리를 끊었죠. 이길 줄 알고. 네, 돌아갈 때 그 다리가 없어서 본인이 진창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다리도 놓고 뭐 그랬었던 역사적인 고사가 생각이 나죠. 마지막에 질문 하나. 네, 진아님께서 고교학점제 되고 수능 쉬워지면 대학에 어떻게 경쟁해서 입학할 수 있는 걸까요? 또 어떠세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수능은 정상화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 이슈 자체가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지형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는 정치적 외풍이 사라지게 되면 원상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외국의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은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게 20%예요. 그러니까 왜 그 한때 핀란드 교육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핀란드 20%예요. 그럼 핀란드의 고등학생은 5명 중 1명만 대학 가요. 나머지 4명은 애초부터 대학을 갈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로부터 이미 그들은 대학 입시 고등교육 기간이라는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이 학생들이 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A 고등학교를 가는 애들이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 B는 다른 직업을 하려는 애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택 자체에서 이미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진학률이 OECD 국가 최고, 세계 최고예요. 즉 한국 교육에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학을 대부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학을 대부분 가니까 대한민국은 20대 때 다 대학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이렇게 쭉 서열화가 되어 있고 다들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학들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신도 절대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수능이 만약에 쉬워진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간단합니다. 대학들은 고등학교를 보고 뽑는 겁니다. 애초부터 고교학점제 시대가 만들어지고 특목고라든가 지역 간의 교육 격차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내신과 이 아이의 삶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랭킹을 마음속으로 정하겠죠. 그래서 다 같은 A를 다 같은 A라고 안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는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대학들이 이거를 행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본고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를 보는 것보다 입사관들을 훈련시켜서 학생부를 보는 것을 연습시켜서 고등학교가 어디인지를 찾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결국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때는 대한민국의 입시는 고입으로 상당 부분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절반 이상이 결정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그 부분을 살짝 보충한다면 현재도 지금 정시에서 서울대라든지 지금 내신을 수능 성적 플러스 내신까지도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태이고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내신 자체도 절대평가나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보면은 현재 교과 전형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교과 전형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30에다가 서류가 교과 70에 서류가 30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를 본다는 생기부 자체를 본다는 거. 물론 여기서는 전공적합을 보기 위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님께서 질문하셔서 수능이 변별력이 없을 때 정시 같은 경우는 아까 민우님이 말씀한 학교 고교 거기에 수능 성적 플러스 서류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 생기부를 다시 한번 수능 성적 플러스 생기부까지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또 하나 정시에도 이제 면접이 이제 면접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의 변별성은 당분간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모든 정책이 항상 정책은 그래요. 특히 교육 정책의 경우는 급격하게 무언가가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 탄력성 가지고 그렇게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올해 고3 학생들 그 다음에 올해 재수생 학생들의 입시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로 세밀하고 세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맞는 개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사능 오염수까지 나왔다. 지금 이 내용들이. 아니 뭐 저 항상 저의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두자. 미역을 많이 사놓자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소금 미리 지금 소금 없어요. 지금 소금 없대. 신안에 가서 내가 미리 소금을 사놓겠다. 저는 항상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일은 일어나지만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가야지. 자꾸 원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으니까 국회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몫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난국에 있어서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이 있는 분들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진담의 청취자들 그 다음에 매주 저희 방송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시는 몇만의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면 우리가 오늘 마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5시간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5분 정도까지는. 그렇지. 우리가 끄면 이분들의 공간이 사라지네. 예, 그러니까. 야, 이분들 지금 압박이네, 조금 더 좀 시간을 좀 끌어주면 한 30분. 우선 지금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말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분들은 바로 올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일 겁니다. 고3 그리고 재수생, 연수생 분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사실 뭐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몇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현 고3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많이들 지금 불안하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만의 대응 방법 그리고 저희가 또 이 현 고3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그것들을 알려드리겠다, 공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아주 조금의 고지라도 선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상황을 통해서 시험이 쉽게 나올 거니까 나는 조금 내려놔야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만큼만은 배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문제가 쉽든 어렵든 그 입시라고 하는 것은 치러지는 순간 유리한 학생이 생겨 불리한 학생이 생겨요.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 그 영어가 상대평가 시대에 영어가 너무 한번 어렵게 난 적이 있어요. 그 해에 국어가 되게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국어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이 굳이 따지면 영어만 잘했는데 얘 서울대 갔거든요. 그냥 운이에요, 운. 네. 이걸 우리가 수능의 운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올해 수능은 쉽다.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는데 이 킬러 문항이 배제되는 상황에서의 나의 대응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유불리의 문제로 따질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혹시라도 흘러 이 방송이 용산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정책당국자들,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교육이 만든 말을 쓰면서 사교육을 잡을 수 없어요. 킬러 문항이라는 말은요. 사교육이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 킬러 문항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무엇을 실수하셨는지 자신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만든 덫에 빠져서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냥 혼란스러울 때 정책당국자의 가장 현명한 처신은 가치와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하는 겁니다. 사교육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고 학교의 정상적 교육을 통해서 받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수능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가치가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다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쇼츠 가능할까요? 아주 훌륭하신 이 상황들이 벌어진 것들이 다 그거죠. 저희가 법과 헌법도 추상적인 말들로 이루어진 이유가 그 다양한 해석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 지금의 문제는 포인트를 몇 군데를 집으셨다라는 그 부분들일 거예요.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저는 특히 조금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부분들 중에서 아까도 아마 레옹님께서도 그래서 웃으신 것 같은데 주말 선생님께서 경기 중 규칙이 바뀐 상황이다. 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정확한 비유십니다. 네. 수학에 대한 방송을 긴급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 국어만세 수학 문제를 긴급히 편성하겠습니다. 그 과목별 대응 전략 설명회를 좀 부탁드린다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긴급히 수학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저희가 수학 만세와 국어 만세를 긴급히 편성하겠습니다. 특히 수학 만세를 통해서 바로 영어 맛이 사라졌네. 영어 맛이 사라졌죠. 혼자 말도 들렸습니까? 들렸습니까? 대응 전략을 빨리 만들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하고요. 나누지 못한 말씀은 또 다음 주 방송도 혹시라도 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반응 감사드리고요. 항상 더 나아집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선생님 끝까지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